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승우라고 하고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 서양 철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법은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해서 따로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던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대학을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이하게 다녔어요. 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당하고, 쉽게 말해 퇴학을 당하고, 다시 재입학을 한 후에 이제 졸업을 했죠. 학교를 이제 1학년 때 안 나가다 보니까 제적을 당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대입을 준비하는 분위기니까 사실 그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3월 모의고사 국영수가 그때 뭐 3등급, 5등급, 4등급인가, 3등급, 5등급, 3등급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학기에. 이제 제 전공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선천적으로 좀 논리, 뭐, 이성, 타당성, 정당성 등을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성격을 사실 잘 알지를 못했고, 그게 어떤 실수를 만들어낼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학교를 안 나갔어요. 뭐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학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정말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고 뭐 대학의 의미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사람의 기대가 있고, 이제 그 기대와 별개로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근데 이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나면 그 결과물이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혹은 뭐 딱 그만큼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 외로 더 가치 있던 것일 수 있죠, 내 기대보다. 그 셋 중에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백날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진으로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백날 사진으로만 그걸 봐야 그 신발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사진으로만 봤던 이제 그 신발을 직접 가서 만져보고 신어보면 생각만큼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만큼 예쁘긴 한데 신발을 신을 때 너무 불편해서 살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를 원할 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는지는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을 거쳐서 그 앞까지는 가봐야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근데 그러니까 그 목표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내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라고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야 그 목표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게 내가 바랄 만큼 가치 있는 걸까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말 얻을까 말까, 살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간다는 거는 이 신발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쁠까? 정말 살 가치가 있을 만큼 예쁠까를 판단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신발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일단 대학에 가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 가치나 가능성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지를 않아요. 일단 시작을 했으면 대학이 의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서서 제적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제적을 당하면 1년간은 학교를 못 가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재입학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학교를 다시 다닐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던 시기에 이제 그때는 뭔가 언제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뭔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혹은 그 이유가 주어지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행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만 언제나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뭐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들은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유는 내가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은. 저는 평소에도 좀 삶의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어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걷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의미를 찾고 싶다는 정도의 막연한 계기는 물론 필요하죠. 기초적인 동기는. 근데 사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 막연한 이유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 이상의 이유는 필요하지도 않고 주어질 수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전에 말했듯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은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했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나로부터 떨어져서 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도달하고자 했던 지점이 나에게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목표 위에 지금 서 있다. 그 목표에 도착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진짜 되돌아봤을 때, 그 길을 되돌아봤을 때, 그 길 자체가,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것으로 남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대학원 입시를 했었어요. 그 6월, 5월에 시험을 봐서 이제 7월에 발표가 났었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뭐 대학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사실 학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올리려고 해봤자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처절하게 좋지 않았어요, 학점이. 여러분, 학점은 꼭 성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학점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학점이 이제 졸업 가능한 수준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사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지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철학과 대학원 다뭐 미달 아니냐, 다 자리 비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어, 철학과는 그거 말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철학이 정말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는 경쟁률이 굉장히 센 편에 속해요. 서울대 내 학과 중에서도. 어, 이번 학기에 5명을 뽑았었는데 절반 정도는 이미 자대생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5명 중에 3명은 이미 자대생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나머지 두 자리 중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자리 중에 하나도 미리 이제 교수님과 컨택을 한 학생으로 거의 결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 안에도 이제 서울대생들이 있기 때문에 타 대학, 타 학부 출신, 저는 이제 성균관대니까 타대생은 학점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자대생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그렇게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저처럼 학점이 낮은 사람은 지원하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서울대 내에서는 사실 학점 낮은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 그런 불성실함을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사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떨어질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한 70% 정도는 어렵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런 비관적 전망과는 별개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이제 레포트를 쓸 때 되게 행복했어요. 이제 제가 서울대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졸업 논문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쓴 논문이나 레포트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새로 썼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원래 좀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그것조차도 되게 게을러서 잘 하진 않는데 어쨌든 결과물을 보면은 마치 무슨 내 새끼를 이제 보는 것 같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떨어지겠지 뭐 하면서도 그 리포트를 쓰는 기간은 돌아보면 너무 행복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달 정도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서 사실 그 시험을 다 보고 면접도 보고 이제 별 기대 없이 이제 별 기대 없이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붙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 근데 떨어지고 뭐 할지를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말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제가 기대했던 것을 이뤄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때 게으른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훨씬 의미 있는 걸로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대학원을 뭐 붙어서 온 것보다는 물론 붙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미화됐을 수 있는데 그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제 공부하고 써나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야 왜 내가 이거를 하고 있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내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었던 게 내 기대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확인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철학에 관심을 가진 지는 대학원 입시를 보기 전보다 뭐 한 3년, 4년 전인데 그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진짜로 그랬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좀 뭔가 아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이에요. 진부한 거, 틀에 박힌 거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진짜 질색해요.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정작 저 자신은 좀 틀에 박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걸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스크립트를 읽는 거예요. 한 20분 전에 쓴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건데도 이전에 한 번 쓰고 이미 한 번 읽어봤다고 지금 지루해요, 벌써. 재미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걸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항상 근데 그런 제 성격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자극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게 맞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거기 가면 나는 학부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굉장히 뒤떨어질 걸 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항상 그런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하는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버둥 치는 게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게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는 주요한 이유다라고 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운데 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는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뭐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철학이 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좋을 수도 있는 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가치 있는 걸로 보이는 것들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한 대학에 꼭 가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은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게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나건 간에 내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건 실제로 가치 있건 실제로 가치 없건 간에 나 스스로 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쟁취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여러분한테는 뭐 그게 지금 이제 대학 입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한테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서 언제나 휘둘리기만 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정말 몇 번 오지 않아요.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앞에 다가올 그 기회는 그 몇 번 안 되는 기회 중에서도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기 스스로한테 떳떳한 삶을 뭔가 자기 스스로한테 떳떳할 수 있는 전리품들을 어떤 기억들을 쌓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공부하고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공부에 관해서는 사실 효율을 찾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공부할 때 사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효율을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는 그게 찾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머리로 생각해봐요. 아까 이제 행동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불분명하고 막연한 이유만 있고 이제 그걸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걱정이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고 시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들은 그냥 지금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것에서 답이 주어져요.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부딪혀 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만의 루틴이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들을 알게 될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한 답은 생각만 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답은 생각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정말 게을렀던 제가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런 제가 이제 고3 때 선생님을 그나마 성실하게 좀 따랐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멍청하긴 한데 누군가의 믿음의 실망으로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되게 정직하시고, 그러니까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이제 진심인 만큼 상대도 진심이기를 바라고 상대가 그만큼 진심이면 본인도 그만큼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어, 하도 오래 못 봐서 변하셨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뭐 너무 딱딱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마음을 보여줬을 때 뭐로 돌아올지 예측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뭔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를 그때도 무의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실명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그나마 좀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엄청 잘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의 진심임을 보여주시면 선생님은 그걸 바로 되돌려 주실 분이시니까 선생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선생님과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좋은 결과보다는 좋은 과정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